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남편은 명문대를 나와서 유학을 다녀온 뒤 지금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 남편은 성격이 좋아서 학생들에게 평판도 좋은 편인데요. 얼마 전에는 남편의 제자가 직접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남편이 학생들을 집에 자주 데리고 왔었기에 저도 낯이 많이 익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제자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되었다며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한 손에 와인까지 들고 찾아왔었어요. 집에 들어서는 제자를 보며 남편이 축하하네. 역시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라며 제자의 손을 꼭 잡아줬고 그런 남편의 환대에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잘된 건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첫 월급 타자마자 교수님 드리려고 이 와인부터 샀습니다. 라며 남편에게 와인을 건넸어요.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왔어? 남편이 제자를 나무랐어요. 남편은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왔는데 와인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와인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날 집에 찾아온 남편의 제자도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와인을 사서 가지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꽤 값나가는 와인을 보며 남편이 놀라워 했는데 교수님, 저 이제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편의 제자가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던 제자가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는데요. 교수님, 그때 생각나세요? 우리 다 같이 가평으로 캠핑 갔을 때요. 교수님이 우리 모두 다 데리고 갔었잖아요. 저는 그때 캠핑 처음 해봤는데 지금도 그때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모닥불 피워놓고 와인 한 잔씩 마셨잖아요. 근데 그날 교수님께서 사비로 다 준비해 주셔서 죄송한 마음에 우리가 와인 한 병씩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잘 살아서 꽤 비싼 와인을 사서 가지고 갔었는데 저만 마트에서 정말 싼 와인으로 사서 가지고 왔었잖아요. 라고 말을 하던 제자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랬었나? 난 그때 자네들이 깔깔거리며 놀던 모습만 기억나는걸? 이라며 남편이 제자를 보며 다시 웃었어요. 그때 친구들은 각자 사온 와인을 교수님께 따라드렸는데 저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쭈뼛쭈뼛 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제게 오시더니 자네 와인 좀 마셔보고 싶구만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에 제가 얼굴까지 새빨개진 채 눈치를 보며 와인을 꺼내서 교수님께 와인을 따라드렸는데 와인을 드시던 교수님이 갑자기 제게 귓속말을 하셨잖아요. 제자가 옛 생각이 나는지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제게 그러셨잖아요. 와인은 누구와 마시느냐가 아주 중요해. 좋은 사람과 마시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 근데 자네가 내게 따라준 와인이 오늘 와인 중에 최고로 맛있는 와인이었네. 고맙네. 라고 말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난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교수님의 눈빛은 제게 항상 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라고 말하던 제자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남편과 제자는 그렇게 한동안 와인을 마시며 집안이 떠내려가라 웃으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은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물론 가끔은 그렇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남편은 그저 묵묵히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마음 따뜻한 참된 스승이었어요. 그랬기에 해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인사를 하러 집에 왔으니까요. 그런 우리 남편은 돈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상당히 부자였기에 남편에게 꽤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받은 돈으로 집안이 어려운 제자들의 학비를 내주기도 했고 혹여나 몸이 아픈 제자를 위해서 망설임 없이 병원비를 내주기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성인 군자라는 말을 할 정도였고요. 물론 저도 그런 남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그 돈은 시부모님이 주신 돈이었기에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 좋은 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니 오히려 더욱 남편을 응원할 뿐이었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똑똑하고 마음도 따뜻해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남편에게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외모를 잠시 설명하자면 얼굴이 까무잡잡한 데다
몸도 굉장히 왜소하고 키도 많이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요. 우리 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기 위해 친정집에 들어서던 순간 남편을 보자마자 놀란 듯한 부모님과 남동생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놀라운 속도로 표정 관리를 하시고는 우리 남편과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에 엄마가 혹시 혼혈 그런 거 아니지?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던데? 라며 제게 살짝 묻기도 했지만 엄마, 100%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리고 혼혈이면 뭐가 어때? 그게 뭔 상관이야. 난 지금껏 저런 사람 본 적이 없어. 마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라며 제가 엄마를 나무랐어요. 그런 제 말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표정은 약간 울상이었는데 사실 외모만 본다면 엄마의 그런 심정이 이해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외모는 그다지 상관하지 않는 편이었기에 스스럼 없이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없다고 할 정도로 착했고 저한테도 정말 잘했거든요. 얼굴 잘생기고 인상 안 좋은 사람보다는 우리 남편같이 마음 따뜻한 사람이 훨씬 좋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참 이상하기만 했는데요. 결혼식 날 우리 남편을 보며 친척들이 쑥닥거렸던 것은 물론이고 제 친구들조차도 너 같은 애가 어쩌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는 거야. 네 얼굴 정도면 완전 탑인데 이건 뭐... 울상을 짓기도 했지만 우리 남편을 몇 번 만나보고 나면 다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다. 사람 진짜 진국이더라. 어쩐지 네가 아무나 하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지. 라며 부러워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모 때문에 남편은 이상한 일도 꽤 많이 당하곤 했는데요. 남편과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가 경기도에 있어요. 약간 외진 곳이기도 하고 근처에 작은 공장들이 많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는데요. 그동안 남편과 살아오면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약속을 하고 남편이 있던 대학교로 가던 중이었어요. 남편과 통화를 해보니 은행에 있다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잠시 후에 은행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했지만 물론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잠시 후 제가 직접 남편이 말한 그 은행으로 들어갔는데요.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곳에 1,000원짜리 지폐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은행 직원이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그 지폐들을 직접 손으로 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가서는 여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아니, 내가 돈 좀 찾을까 해서 라는 말만 한 채 은행 직원을 노려만 볼 뿐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따라서 저도 은행 직원을 바라봤는데요. 그때 당시 은행 직원은 혼비백산에 있는 듯 했는데 어찌나 당황을 했던 것인지 이마에 땀까지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돈을 세고 있는 은행 직원의 손이 벌벌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뭔가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기에 조용히 뒤에 있는 의자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누군가가 황급히 뛰어오더니 남편에게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연신 허리 숙여 사과를 했어요. 거기다 돈을 세고 있던 은행 직원도 벌떡 일어나서는 고객님, 제가 감히 못 알아보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했는데 은행 직원의 말을 듣던 남편의 표정이 더 굳어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을 텐데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서 막 대했다 그런 겁니까? 이 은행은 고객을 응대할 때 그러한 것을 보고 응대하는가 봅니다. 그럼 지금껏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함부로 응대를 했다는 말이네요. 라고 남편이 흥분까지 한 채 말했어요. 아닙니다, 고객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옆에 있던 지점장이 다시 사과했어요. 그렇게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있었는데요. 세상에나 남편이 돈을 출금하기 위해 ATM기 앞에 서 있었다는데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은행 남직원 한 명이 우리 남편 어깨 위로 얼굴을 빼꼼히 내밀더니 왜? 돈 뽑게? 돈 뽑아서 뭐 하려고? 라고 묻더랍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잘못 들었나 싶었다는데요.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물며 은행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한 곳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고객한테 다짜고짜 반말로 그렇게 물었으니 아무래도 남편이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참고 다시 돈을 찾기 위해 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요. 엉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왜 대꾸를 안 해? 라며 그 직원이 옆에서 계속 깐족대더랍니다. 남편은 그것도 꼭 참았다는데요. 남편은 뭐든지 잘 참는 성격이긴 해요. 모든 일에 신중했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딱 3번까지만 참는데 그 다음에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화를 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네요. 돈 왜 뽑냐고? 왜? 깎아 사 먹으려고? 돈 그렇게 막 쓰고 다니면 안 돼. 멀리까지 와서 돈 버는데 아껴 써야지. 라는 말까지 하더랍니다. 결국 그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남편이 직원의 명찰을 보며 조용히 박민재 대리님, 이 은행은 고객에게 반말하라고 가르치나 보죠? 라고 물었다는데요. 뭐야, 박민재 대리? 어디서 엉아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 우와, 근데 너 한국말 되게 잘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아무래도 그때까지도 그 직원은 상황 파악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그 직원에게 남편의 명함을 보여주며 저기 박민재 대리님, 저 돈 좀 뽑아주시죠. 제가 한 1,000만 원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돈을 전부 1,000원짜리로 뽑아주시죠.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남편의 명함을 보고 이미 혼비백산한 직원이 어쩔 줄을 모른 채 허둥대고 있었답니다. 그런 직원을 보며 남편이 한마디를 더 추가했다고 하네요. 저기 그리고 말이죠. 그 1,000만 원을 1,000원짜리로 뽑아서 일일이 다 손으로 세워주시죠. 저는 기계를 못 믿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일일이 손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은행 직원이 태세전환하며 급히 남편에게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허리 숙여 사과를 했지만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박민재 대리님 자리가 어디죠? 제가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라며 남편이 그 직원을 뚫어지라 바라봤다고 합니다. 아, 그게 말이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직원이 연신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그저 자, 빨리 1,000만 원을 전부 1,000원짜리로 찾아주세요. 라고 인상까지 쓴 채 말했고 말이죠. 그런 남편과 은행 직원을 보며 다른 직원들이 수근거렸다는데요. 내가 저 대리님 한번 딱 걸릴 줄 알았어. 여기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만 보면 싸가지 없이 하는데 저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점심을 먹었으면 빨리 와서 일을 해야지. 거기서 돈 뽑는 손님한테 어슬렁거리면서 뭐 하는 짓이야? 라면서 오히려 꼬시다는 듯이 말하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는 누군가 뭐해? 빨리 지점장이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야지. 내가 보기엔 일이 엄청 커진 것 같은데 빨리 연락 좀 해봐. 라며 직원들이 수근거리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 뒤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급히 뛰어들어왔는데 대충 자초지종을 들었던지라 남편에게 급히 사과를 했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는데요. 이 은행은 돈 많은 사람들은 대우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대했나 보군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며 지점장이 우리 남편을 따로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는데 저도 얼떨결에 남편을 따라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남편이 그 직원과 지점장의 얼굴을 보며 사람 겉모습만 보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은행이라면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며 남편이 또박또박 말을 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 잘못시킨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지점장이 연신 사과를 했어요. 부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고객을 맞이하세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오셔서 잘 못 알아들으셔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 한국말이 서툰 사람이 와도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란 말입니다. 라고 말한 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참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 남편은 음료수 등을 잔뜩 싸서 그 은행에 가지고 갔다는데요. 은행 영업 중에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했다며 직원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음료수까지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은행 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일을 겪으며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해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는데요. 외모보다는 인성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다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었는데요. 하물며 고모는 내가 들어보니 돈이 꽤 많다고 하던데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니? 네가 왜 그런 결혼을 해? 네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위 좀 봐라. 인물 훤칠한 게 어디 내놔도 아주 손색이 없지. 내가 우리 사위만 보고 있으면 아주 배가 불러.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었는데요. 그 말을 듣던 우리 아빠가 얼굴만 번지름하면 뭐해. 우리 김서방은 내가 보증한다. 사람이 아주 진국이야 진국. 이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고모도 지지 않았는데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 외모도 무시 못하지. 라며 끝까지 우리 남편을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남편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양가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한결같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에 비해 고모 사위는 얼굴이 잘생기긴 엄청 잘생겼지만 회사도 몇 번이나 옮겨 다니며 속을 썩히더니 얼마 전엔 새로 이직한 회사 여직원과 바람까지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네요. 둘이 이혼한다 만다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고모가 우리 친정에 찾아와서는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얼굴 잘생긴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맨날 딴짓거리 할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 게 벌써 몇 번째야. 사위놈 말로는 여자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 여자들이 혼자 좋다고 그러겠냐고. 내가 정말이지 얼불나 미치겠어요. 라며 아빠를 붙들고 한동안 하소연을 하다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이번 주 주말에도 제자들이 찾아온다며 여보 미안해. 근데 이 녀석들이 자꾸 우리 집으로 오고 싶어 하네.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 당신이 조금만 도와줘. 라며 제게 미안해하네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당신 제자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뿌듯한데. 당신만큼 바르게 잘 돼서 오는 거 보면 당신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래. 그러니까 내 눈치 볼 거 없어. 진짜 고마워. 내가 결혼을 참 잘했다니까. 우리 제자들이 나만큼이나 당신도 좋아하잖아. 암튼 우리 애들 왔을 때 따뜻하게 대해줘서 항상 고마워. 남편은 그렇게 항상 제게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남편을 만난 것도 제 복이라면 복이겠지요.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